나경원 후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대중정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지어주느냐 손에 쥐어주느냐 안 쥐어주느냐에 달려있는 거. 그리고 미국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조사를 할 때 핵 보유 찬성 이유 올려보세요. 이 핵 보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거의 절반이 북핵 위협 및 대응이에요. 56.5예요.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해. 나 나경원이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읽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 1963년생입니다. 1963년생 12월 6일. 원희룡은 1964년 빠른 64년생이죠. 자, 두 사람이 60세로 서울대 동기입니다. 자, 나경원 1963년. 자, 뭐 환갑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자, 쭉 한번 올라와 봅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돼서 지금 나경원 5선이죠. 자, 본가는 나주나시. 자, 언제 정치에 입문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직이 있습니다만 그거부터 좀 보고 갈게요. 네. 자, 지금 당대표 후보이기도 하고 22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스페셜 올림픽이 이전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페셜 뭐 지체 장애를 앓는 그런 분들의 이 스포츠 재전이죠. 바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게 이 나경원 좀 올라가 볼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경력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료를 한번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조금만 올라가 주세요. 아니 올라가 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경원 의원이 항상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대선으로 가거나 그리고 대중정치인으로 우뚝 서는 데는 약간 좀 서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서민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서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나경원 후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대중정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좀 고급스러움. 뭐 고급스럽다는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또 스펙이 또 화려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서민을 잘 모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집안입니다. 아버지 이 나채성 이사장이 바로 학원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가지고 있다. 또 뭐 학원 재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 재벌이다. 학교 법인 재단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꽤 부유하게 그래도 잘 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훨씬 더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자랐던 나경원 후보의 이미지는 상당히 곱게 자랐다. 뭐 어려움이 없다. 또 5선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다지 그렇게 서민적인 풍모나 이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이 나경원 후보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자, 형제자매를 한번 볼까요? 형제자매. 자, 딸 4명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요. 조금 내려. 네, 형제자매. 자, 나경원, 나경민, 나현선. 그러니까 장녀예요. 자, 여러분들 왠지 오빠나 남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다 딸 4명입니다. 그러니까 딸 부잣집이죠.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되는데 또 미랄이 되는 그런 또 자양분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녀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동생들, 동생들의 리더 역할이 되는 거죠. 나경원, 나경민, 나현선, 나현신. 나현신이 1971년생일 거예요. 현신이가 제일 막내 동생. 자, 남편이 판사인 김재호죠. 남편이 김재호. 네. 자, 그다음에 이 나경원 후보가 이 스페셜 올림픽 뭔가 좀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사업 쪽에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장녀 윤아양입니다.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윤아양이 김윤아 이 윤아양이 그런 좀 장애를 장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뭐 논의할 뭐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자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또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경원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높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리더가 관심을 기울여 준다는 건 좋은 것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좀 터울이 있죠. 4살 차이입니다. 김현조. 현조 군이 상당히 이 민주당 쪽에서 많이 또 공세를 했던 공격을 했던 뭐 입학이나 뭐 어쩌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아들이 현조 군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이 스펙이 좋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초등학교죠. 상당히 이 우수한 학생들, 자원들을 모아서 그 당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성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개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숭의여중. 그 다음에 서울여고입니다. 서울여고입니다. 서울여고. 이때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이 서울법대를 갈 정도면 왜 경기여고를 못 나왔을까? 경기여고를 나왔을 텐데 그때는 다 평준화 때예요. 평준화 때라서 서울여고를 나옵니다. 쭉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는데 자 혈액형을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도 AB형이 아니라 자 수재들을 주로 AB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원희룡은 A형이었고 자 나경원 B형입니다. 나경원 B형입니다. 종교는 천주교고요. 자 MBTI가 ENFJ 13번 좀 클릭을 해볼까요? 자 따로 안 나오네요. 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선입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앞서 내용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선이니까 사실상 지금 21대 국회의원만 못했지 17대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17대부터 계속 국회의원이고 자, 중구 국회의원을 했다가 동작으로 옮겨서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 살았죠. 여기 류삼령 경찰대 출신의 류삼령과 맞붙어서 출구조사에서는 졌다. 출구조사 결과에서 틀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졌다라고 나왔는데 개표 결과 이겨서 자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자 5선부터는 국회의장 물망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안 됐죠.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거, 또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 대선은 안 나간다 그랬어요. 대선은 안 나간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육선이 되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그때 이름이 유지될지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도 1순위가 됩니다. 자,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 자리는 6선인 주호영 대구입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자, 주호영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됐죠. 네. 자, 판사로 출발을 했던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 자,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 인물 구도로 보면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의 대결은 한동훈 대 홍준표입니다. 한동훈 대 홍준표예요. 한동훈 대 홍준표 대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친한 대 한동훈 본인이죠. 그 다음에 친윤 홍준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원희룡 후보를 오롯이 친윤이라고 하기 힘든 게, 나경원 후보도 지난 전당대회 때 연판장도 돌아가고 윤 대통령과 틀어진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 쪽에서 나경원 후보 쪽으로도 올 표가 있어요. 나경원 후보 쪽으로도 올 표가 있는데, 지금 나경원과 원희룡의 가장 큰 차이는, 원희룡은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난 친윤이에요. 난 친윤이야. 근데 나경원은 친윤이 아니라 본인은 친보, 보수 대표다. 나는 보수 대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수 쪽도 가져오면서 이른바 색깔론으로 또 공격을 받는 한동훈 후보를 한 번 더 까줍니다. 일각에서는 뭐 자동운이다 이렇게 이제 또 공세를 펼치죠. 자, 그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국회 5선이거든요. 자, 원희룡이 4선 그렇죠? 4선. 원희룡이 3선인가요? 4선인가요? 3선일 겁니다. 원희룡 3선. 자, 나경원 5선. 그러니까 더 오래 있었고 더 보수색이 강하다, 국회 선수로만 보면 나경원인 거죠. 그 다음에 윤상현도 5선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5선은 여기 무소속 당선도 있어요. 윤상현 5선은 무소속 당선인데, 나경원 후보가 보수를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어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를 깨부술 수 있는 핵무장론은 내가 보수니까 내가 꺼내든다. 그래서 여기에 홍준표 시장도 맞장구를 칩니다. 홍준표 시장도 안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나라 어디 있어요? 핵을 가져야지. 이렇게 이제 홍 시장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핵에 대해서 여론도 상당히, 북한이 오물풍선도 보내죠. 북한이 미사일도 쏴죠. 푸틴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무슨 조약도 맺죠. 자, 여론조사 올려주세요. 한국 자체가 핵 보유에 대한 찬반을 보면 찬성이 무려 56.5%입니다. 재미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까요? 자, 지금 여론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할게요. 이걸 그대로 놔두세요. 조금 더 키워주세요. 확대해주세요. 크기를. 오케이. 조금 내려와 주세요. 밑에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은 안 봐도 돼요. 조금만 더 내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찬반을 보면, 아니, 나 밑에 영상은 지워버리고, 찬성이 56.5죠. 자, 반대가 40.8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이건 이전에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아니야. 이번 조사 아니죠, 이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한이 김정은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몰라. 오물풍선을 막 쏴대죠. 그죠? 막 쓰레기 집어넣어가지고 막 북한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안 하고 지금 다 내려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야, 지금. 이미 미쳤어요. 그 다음에 막 미사일을 쏴대고 난리법석을 들죠. 또 푸틴이 오니까
뭐 푸틴하고 또 조약을 맺어가지고 유사시에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이 방위비를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트럼프 때 미국 백악관에 있었던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Security Council, 앨리슨 후크가 있어요. 앨리슨 후크가 이 선임 보좌관 출신인데, 앨리슨 후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렇게 북한이 쌩 난리, 광신도 집단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도발을 하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술핵이 됐든 아니면은 미국의 핵 우산의 핵 공유를 더 확대해서 한국과 더 집중적인 논의를, 긴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앨리슨 후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반대예요.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워싱턴 선언을 합니다.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이걸 통해서 야, 한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괌에도 있고 언제든지 북한이 까불면 우리가 언제든지 출동해서 북한을 초토화시켜 줄 수 있고, 북한이 한국으로 핵을 쏠라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냥 바로 때려버려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국 우리 지켜줄게. 아니 미군 부대가 있잖아. 3만 명의 미군들이 있는데 뭘 걱정하니. 우리가 지켜줄게.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을 다 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접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이게 NPT 여러분들 아시죠? NPT,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러니까 이게 핵 비확산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일각에서 무슨 전문가들 뭐 핵무장 이야기하면서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프랑스의 드골은 NPT 탈퇴하고 핵무기 만든 다음에 다시 NPT 가입하지. 그때는 가능한 거지. 지금은 미국이 두 눈 퍼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핵무기는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핵무기는 미국이 지어주느냐, 손에 쥐어주느냐 안 쥐어주느냐에 달려있는 거. 그리고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핵을 쥐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조사를 할 때 핵 보유 찬성 이유 올려보세요. 자, 이 핵 보유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거의 절반이 북핵 위협 및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핵 보유 균형 국익 도움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유사시 미국의 신뢰 부족은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까불면 미국이 요절을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사실 우리 국민한테도 깔려 있는 거야. 그럼 미국은 우리한테 핵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만들어서 그럼 가져.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버릴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의 안보 전략상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지금 하나의 선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강해졌어. 6.25 때랑도 달라요. 그걸 안 거야,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저는 가봤습니다. 이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국내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가장 큰 육군기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육군기지예요. 전쟁이 나면요, 러시아가 북한이 자동 개입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 한 발을 더 쏘고 미국이 우리의 요청이 오면 바로 전투가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미국은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핵을 넘겨주지 않는다.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경원 후보는 왜 이야기를 하냐? 국민 여론을 잃는 거죠. 야, 아까 보여주세요. 아까 그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올려보세요. 56.5예요.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해. 나 나경원이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읽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대책위원회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북한이 손을 잡아야 될 사람들은 핵을 다 내려놓고 대한민국이지, 핵을 거머쥐고 이 핵무기를 인민들이 굶어 죽는 속에서도 개발하겠다고 날뛰는 상황을 만들고 푸틴과 손을 잡고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 개입하자. 네. 이런 백척간두의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상이 되고 있습니다.